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다급해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전인대에서 주석으로 됐고 공산당 총서기를 또 맡았죠. 3연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관용지라는 것은 즉 공산당의 지시,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받는 것이 언론 매체들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정권, 북한하고 똑같기 때문에 노동신문이 됐던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중국의 인민일보나 또 북한의 대남 대외 사이트인 우리민족길이나 뭐 여명이나 뭐 메아리, 통일 메아리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이나 중국에 있는 모든 관영 언론들은 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이런 언론 매체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을 아주 짓밟는 듯한 발언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한미일 공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누구도 돌려쓸 수 없는 중국이 그런다고 한미일 공조가 깨질 리가 없죠. 특히 한미일 공조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건국 이래 이렇게 한미일 공조가 철저히 되고 이제 한미일이 연합군으로 형성을 해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도 아마 대한민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한미일 연합군이 이제 함께 훈련도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이 그룹이 바로 쿼드죠.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관단으로서 이 훈련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쿼드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이 지금 바빠맞았습니다. 여기 쿼드에 한국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중국은 꽁꽁 포위될 뿐만 아니라 이 쿼드가 아니라 5가 되는데 5 연합 방위 체계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중국은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5 연합체, 군사 연합체죠. 쿼드에 한국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이 5 연합체와 함께 또 일본과 호주와 미국은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로까지도 이제는 즉 나토까지도 미국과 똘똘 뭉쳐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로존을 각계 격파시키려고 했던 이 중국의 전략이 산산 조각났다는 거죠. 한국까지 전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중국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인지 관영 매체들이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는데 이건 주권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외교 문제든지 군사 문제든지 주권국가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노라 그리고 그것을 맹비날 자격이 중국에는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고 군사 장비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것도 중국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감나라 배나라 중국 보고 지원하라 말라 또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비난은 하지 않죠. 뉴스는 내보낼지언정 이렇게 맹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상실했다느니 미국의 호수아비 종으로 전락했다느니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어느 한 국가를 상대로 아무리 자유언론이라고 해도 그렇게 나는 중국을 매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그렇게 우리 윤 정부와 맹비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번 징용 배상 문제도 마치도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이 징용 배상 문제를 협의한 한국과 일본의 그 협정을 마치도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에서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좌파단체나 종북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한일협정, 즉 징용배상 문제에 대한 그 협정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하는 것은 일부 좌파단체나 종북단체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야당이라는 민주당이 국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한일동맹을 맹비난하고 징용배상 문제를 맹비난하고 있는 것은 그 당 대표인 이재명이 지금 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있고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한일 협정이 해결돼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지금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말기 2021년이나
2020년이나 21년 때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별의별 자구안을 다 내놓았던 것이 바로 문정권이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징용배상 문제를 어느 정도 협정으로 해결하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기까지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충도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만이 우리를 방어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이 정부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북한의 핵을 좌절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힘에 붙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력이라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한 동맹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만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준 중국, 우리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조차 없는 나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장으로 저렇게 버틸 수 있고 핵무장을 하고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그 이사국으로서의 결의문을 지킬 대신에 유엔 안전보장회의 대북 결의 지켜야 할 그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한을 도와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저렇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오늘까지 버텨내지 못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알고 국제사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김정은 정권이 저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시진핑이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에 대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저렇게 맹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준 중국,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만 해결해야 된다고, 대화만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중국. 그렇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한다면 중국이 뭐라고 말할까요? 거기든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한 사드를 가져왔을 때 중국이 반발하고 극렬하게 반대했던 중국. 북한의 핵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 북한의 핵을 막겠다는 미국의 사드 기지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했던 중국. 이 이중성을 나타내는 중국의 민낯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우리가 핵무장을 해도 북한처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중국인 거죠. 우리는 중국을 똑바로 와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동맹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지 분명히 분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맹비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짓밟는 듯한 저 아나무인격인 중국 공산당 결코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이번 중국의 태도를 보고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